폭스바겐의 최신의 전기 SUV ID.5가 화제입니다. 이전에 다뤄드린 ID.4의 쿠페형 SUV 버전인데요. 날렵한 루프라인과 독일차 특유의 완성도, 3D 증강현실 HUD, 심플하면서도 고급스런 색감의 인테리어까지 국내에서도 인기가 많을 듯한데 어떤 차인지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이전에 저희 채널에서 다뤘던 ID.4 기억하시나요? 국내 출시가 확정됐고 아이오닉5와 대적할 폭스바겐의 주력 모델인데 그 차를 기반으로 한 쿠페형 모델이 바로 ID.5입니다. 아이오닉5와 아이오닉6를 반씩 섞은 느낌이랄까요? 이 차의 기반이 되는 ID.4는 아이오닉5와 경쟁하나 크기는 살짝 작으며 국내 가격은 아이오닉5와 겹치는 4에서 5천만 원 선 시작을 예상합니다. 댓글 반응도 단정한 디자인만큼은 마음에 든다, 이미 인정받은 독일차가 가성비템이 되다니 등의 호평이 많았습니다. 물론 반대로 어떤 뚜렷한 무기로 아이오닉5를 잡을 거냐 등의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죠. 그리고 이 ID.4보다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ID.5는 과연 어떤 변경점이 있을까요? 첫 번째, 디자인입니다. 이번 ID.5는 기본형인 후륜구동과 듀얼 모터 사륜구동인 GTX 모델로 나뉘어지며 디자인이 소폭 다릅니다. 전면부엔 엠블럼을 중심으로 양쪽 헤드램프가 선으로 이어졌는데 이는 폭스바겐 전기차의 패밀리 룩입니다. 마치 사람의 눈동자처럼 움직이는 이 헤드램프는 IQ 라이트라 불리는 LED 매트릭스 헤드램프로 각각 11개의 LED로 구성돼 개별적으로 밝기를 컨트롤합니다. 눈동자가 있다 보니 좀 친근함이 들지 않나요? 범퍼의 양끝은 마치 송곳니처럼 뾰족하게 올라왔으며 범퍼를 가득 채운 허니콤 그릴 패턴은 스포티하지만 대부분이 막혀 있습니다. 열을 식힐 엔진이 없기 때문이죠. 배터리와 모터를 식힐 작은 구멍이 있긴 한데 그마저도 필요할 때만 열립니다. 고성능 GTX 모델의 범퍼는 조금 단정하고 작은 LED 점이 범퍼 끝단에 3개씩 붙었는데 어째 기본형이 더 역동적인 건 저만 그런가요? 다음은 측면부입니다. 해치백형인 ID.4와는 달리 패스트백에 가까운 루프라인을 가졌으며 일반 ID.4보다 훨씬 스포티합니다. 최근 볼보에서 나온 XC40 리차지와 C40 리차지 두 모델도 루프 디자인으로 구별되죠. 또 다른 차이라면 ID.4에선 차체 하단을 검게 칠해 좀 더 SUV스러운 맛을 줬다면 ID.5는 모두 바디색으로 칠해 좀 더 도심형의 느낌을 낸다는 점입니다. 뭔가 ID.4보다 살찐 느낌이 들기도 한데 여러분은 어떤가요? 휠은 21인치까지 지원하며 도어 캐치는 메리평이 채택됐고 충전구는 한국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일반 주유구 타입입니다. 다음은 후면부입니다. ID.5만의 스포일러가 자연스럽게 맞물렸고 스포티한 맛을 줘 재미있습니다. 다행히 해치백형 트렁크 구조는 유지돼 실용성을 챙겼네요. 좌우로 이어진 테일램프는 세련된 맛을 주고 입체적인 사각 블럭들이 가득한 게 멋집니다. 웰컴 라이트는 물론 방향 지시등도 시퀀셜 타입이죠. 고급진 스타일이 역시 조명회사 아우디의 핏줄답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551리터로 ID.4보다 조금 더 넓으며 최대 1561리터까지 확장됩니다. 두 번째, 내부입니다. 친환경을 지향하는 만큼 스티어링 휠을 제외한 모든 소재는 대체 가죽과 재활용 소재를 사용했습니다. 디지털 클러스터는 아담한 5인치이고 12인치의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배치됐습니다. 요즘 나오는 신형 전기차들이 대형 모니터를 앞세워 웅장함을 자랑하는 반면 폭스바겐은 미니멀한 타입이네요. 대시보드 바로 밑엔 알루미늄 소재가 들어가 투톤의 느낌을 구현했고 알루미늄 하단엔 앰비언트 라이트가 실내를 가로질러 은은한 분위기를 풍깁니다. 기어 노브는 센터 콘솔이 아닌 칼럼식으로 그것도 일반적인 위치가 아닌 LCD 클러스터의 옆에 붙어 아주 독특합니다. 3D 증강현실 HUD는 앞차와의 간격은 물론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의 여러 정보를 선명히 전달해주죠. 한국에도 도입될지는 아직
모르겠네요. 페달은 지난 ID 라이프에서 소개했던 것처럼 영상 멈춤 재생 버튼을 새겨놨는데 무척 귀엽습니다. 뒷좌석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답게 센터 터널이 튀어나오지 않았고 실내 공간은 T구안과 비교가 안 되게 넓습니다. GTX 모델에선 헤드레스트와 바디가 결합된 일체형 스포츠 시트를 선택해 스포티한 맛도 낼 수 있죠. 세 번째, 사이즈 및 재원입니다. 전장은 4599mm, 전폭 1852mm, 휠베이스 2766mm로 ID4와 아이오닉5의 중간쯤 길이입니다. 차량 재원은 기본형부터가 77kWh 배터리를 탑재하며 트림에 따라 174마력과 204마력의 출력을 발휘합니다. 최대 주행거리는 WLTP 기준 520km인데 이는 아이오닉5보다 약 40km가량을 더 달리는 수준이죠. 국내 인증된 아이오닉5가 최대 429km인데 ID5는 대략 460km대를 인증받으리라 기대하는 분위기네요. 사륜구동 GTX 모델은 서스펜션이 더 단단하게 세팅됐고 최대 299마력, 제로백 6.3초를 기록했습니다. 주행거리는 WLTP 기준 480km로 국내에선 400km 전후를 인증받지 않을까요? 급속 충전 시 5에서 80%까지 30분밖에 소요되지 않으며 공차 중량은 2042kg입니다. 네 번째, 출시 및 가격입니다. 이 ID5는 작년 11월에 공개됐고 이미 유럽에선 사전 계약 및 판매가 진행 중입니다. 북미 시장엔 아직 출시 계획이 없으며 국내에도 출시 여부가 확정되진 않았죠. 하지만 ID4의 국내 출시가 확정된 만큼 추가 수요층을 위한 ID5도 출시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시작가는 ID4보다 다소 높은데요. 기본 탑재 배터리가 ID4보다 크기 때문이며 독일 기준 6천만원 초반에서 시작됩니다. GTX는 약 7,300만원이죠. 유럽 기준이기에 차값 자체가 좀 높게 잡혔다는 점을 감안해도 아이오닉5 기본형보단 살짝 비싸겠네요. 자, 신형 ID5, 매력적인 쿠페형 전기 SUV인데 과연 국내에 출시될 수 있을까요? 출시한다면 승산이 있을지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ID5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풍부하고 흥미로운 자동차 이야기를 매주 만나보시고 각종 스파이샷 제보와 내차 판매, 차량 정보 커뮤니티는 네이버 남차 카페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도 남자들의 자동차를 팔로우하시고 최신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